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이낙연이 승복을 한 후에 리얼미터를 통해서 이 가상 대결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타이틀 자체를 이재명 34%, 윤석열 33.7, 이낙연 지지층이 윤석열로 이탈, 이 따위로 타이틀을 달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탄핵 전국 때 보시면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최서원이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고 제목을, 타이틀을 딱 하니 걸어놓고 그 내용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재산은 200억 정도, 그것도 이제 빌딩 가격, 현찰이 아니고, 이놈의 언론사들은요, 사돈의 8촌의 재산, 심지어는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까지 싹 다 그냥 최서원의 재산인 것처럼 타이틀을 딱 달아놓으면 보통 보시면 제목이 머릿속에 팍 들어오지,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또 그것을 모조리 이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석현의 중앙일보가 또다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홍석현도 마찬가지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탄핵의 주범이다 보니까 윤석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이낙연의 표가 몽땅 윤석열에게 간 것처럼 인식을 시켜놨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윤석열에게도 표가 간 것이고 홍준표에게도 양분해서 나눠졌어요. 조금 더 갔고 조금 덜 가고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타이틀만 보면 윤석열 쪽으로 그냥 몽땅 몰린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쪽으로 좀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자, 이것도 보시면 홍준표에게 주느니 문재인의 사냥개에게 더 많이 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이 민심은 홍준표가 앞서고 있는 게 여기저기 기사에도 나옵니다. 꼭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유독 그런데 중앙일보는 윤석열을 또 띄우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의 지지자들만 홍준표보다 윤석열에게 좀 더 쏠리다라는 거는 맞는 거고, 한마디로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이가 후보로 나오는 것이 좌파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중파를 통해서 이번이 처음 나간 거죠. 이들의 민낯을 보기에는. 왜? 그전에는 다 가공해서 지들끼리 그냥 탄핵 주범의 기사들끼리 그냥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긴 것, 긴 것도 긴 것, 이런 식으로 막 윤석열, 최재형을 막 띄우고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지율이 팍팍 오르다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영방송에서 이런 윤석열의 토론에 민낯이 드러나고 이재명의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윤석열은. 이재명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벤션 효과라고, 이재명이 후보 확정이 딱 된 다음에 이낙연 표까지 같이 흡수되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쭉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더 떨어지고 앉아있어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토론회를 하면서까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야. 아주 암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야, 니네들 나 지지 안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 여기 나갈 거야, 당 해체해버려야 돼, 이딴 과격한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회사마다 다들 틀린 결과가 나오지만 분명한 건 윤석열은 하락세 꼬꾸라지고 있고 홍준표는 상승세. 단 저는 홍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열이 되면 절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문재인의 집권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윤석열보다 희망은 있어요. 하지만 홍준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표의 잘못 엄청나게 많죠. 물론 꾸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뭐냐? 탄핵의 진실을 말 안 하면 절대 이자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탄핵당에서도 골든 크로스를 넘어섰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세력들은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지게 되면 자신들도 정계 은퇴라든지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민심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윤석열을 밀어 제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홍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그거 아니면 나갈 수 없어. 경선에 이길 수가 없어. 뭐 경선에 나가야
전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빼들어 온다 하더라도 저들이 18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탄핵의 진실을 일단 알려갖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저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당이 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국회가 되니까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저들의 민낯이 탄핵의 진실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슨 내각제 개헌을 막는다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도 내각제 비스무리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 많이 받잖아요. 뭐 총리를 민주당이 데리고 온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의석수가 저들이 많기 때문에 정권을 찾아오더라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오해까지 싹 씻어버리려면 탄핵의 진실을 터뜨려서 민심을 확실하게 돌리는 거예요. 종북 좌파나 저것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북한의 인민처럼 만들었는지를 싹 까버리려면 탄핵의 진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작, 날조, 윤석열은 당연히 감옥 가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감옥 갈 게 많아요, 저자가. 자,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헛물 캐지 말라는 겁니다. 토론 때.